피와 시체가 가득한 전장의 한복판.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창을 쥔 손을 움켜쥐며 시체들 위에 서 있는 한 사람. 흑사대장 정화.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한 번만 더 승리할 수 있다면, 여기만 넘어서면 자신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 때부터 천하게 태어난 아이들이었고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무림맹 아래에서 흑사로 육성되었습니다. 함께 사선을 넘나들며 친족보다 더한 전우가 되었고 그들은 무림의 그 누구보다도 강해질 수 있었죠. 그들이 이 지옥 같은 수라장을 걸어온 이유는 단 하나. 무림맹이 마교에게 승전하는 대가로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마교주 바라타와 흑사대장 정화를 제외하고 흑사와 마교 모두 전멸된 지금 무림맹주 남궁호의 눈에는 이 상황이 딱 좋은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무림맹은 양측이 탈진할 때를 기다려 정예를 모아 흑사의 뒤를 쳤고 간신히 제압하죠. 정화는 깨닫습니다. 무림맹이 자신들 흑사를 버렸다는 사실을. 마교가 괴멸된 지금 무림맹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2년을 이어온 정마대전 동안 무림맹의 편에서 목숨 바쳐 싸워온 그들은 저들에게는 그저 천한 것들을 모아 만든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이름을 되뇌며 정화는 마음속으로 절규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은 너무나 가엾다고. 목숨 걸고 구한 천하가 영웅을 배신하는 무림의 행보에 분노합니다. 마교주 바라타는 정화를 보며 말합니다. 이제 너와 나에게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죽을 거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는 자신들이 또 한 번 천하를 두고 싸우게 될 것이며 더욱 완벽해져서 돌아올 것이라 선언합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마교주는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때 누군가 외칩니다. 마교주가 쓰러졌다고. 재상 홍승주는 망할 천마가 드디어 숨통이 끊어졌다고. 이제 남은 건 흑사대장 한 명뿐이라고 기뻐합니다. 무림맹주 남궁호가 정화를 향해 다가오며 흑사대장 정화에게 그동안 정말 잘해주었다고 치하합니다. 네가 이제껏 내가 키운 놈들 중 단연 최고였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다시 없을 천재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말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덧붙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무림맹의 일원들은 경악합니다. 남궁호는 이제 편히 쉬라고 말합니다. 흑사들의 희생은 천하를 구한 영광의 죽음으로써 만세에 빛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고 남궁호는 흑사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지울 것이라는 자신의 본심을 감춘 채 무림맹의 병사들에게 정화를 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정화는 원통함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도구처럼 사용한 무림맹이 죽도록 원망스럽습니다. 나마저 이곳에서 쓰러지면 누가 우리의 원한을 풀어준단 말인가 라는 생각에 하늘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죽어간 전우들의 한을 씻어낼 기회를 달라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단 1초씩에 정예들을 절멸시켜버립니다. 정화의 무시무시한 힘에 괴물이 따로 없다며 무림맹 일원들은 경악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라타와 결전을 치른 직후이 뒤에 쉽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어림도 없자 남궁호는 이 몸이 직접 끝내야겠다며 나섭니다. 그리고 정화에게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마교는 사라졌지만 통제할 수 없는 무력은 마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죠. 남궁호의 권풍과 정화의 창이 격렬하게 맞붙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라타와의 전투로 만신창이가 된 정화는 충격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죠. 대지에 거대한 구멍이 생길 정도의 엄청난 공격. 정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남궁호는 그녀가 멀쩡한 상태였다면 자신의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을 거라며 치욕을 느끼게 됩니다. 엄청난 높이의 구멍에 무림맹의 일원들은 정화와 마교주의 시체를 찾는 것을 잠시 미루고 철수합니다. 하지만 분노와 원통함에 가득 찬 정화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죠. 정마대전의 마지막 싸움에서 간신히 몸을 피한 흑사대장 정화. 그녀는 상처 입고 피폐해진 몸을 이끌고 산길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정화는 자신의 시체를 남기지 않았
않았기에 무림맹주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곧 알아차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녀는 마교주의 입은 심각한 상처와 잃어버린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은신처를 서둘러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허기와 극심한 갈증이 그녀를 괴롭히고 만신창이가 된 몸은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바로 그때 눈앞에 나타난 두 명의 산적은 상처 입고 지쳐 보이는 정화를 보고 오랜만에 보는 여자라며 얕잡아 봅니다. 그들은 창을 들고 다니는 모습에 의아해하면서도 혹시 엄청난 고수일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하며 비웃습니다. 정화는 곧바로 그들에게 이 근처에 사는지 묻습니다. 산적들은 자신들에게 죽을 운명이라며 각오하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정화는 망설임 없이 단 일격으로 산적 한 명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놀란 다른 산적은 두려움에 떨며 이 근처에 자신들이 사는 백건당 산채가 있다고 실토합니다. 한편 백건당 산채에서는 전쟁통이라 마을을 털고 다니기가 참 편하다며 정판홍들이 마교 때문에 자신들 같은 도적대를 손쓸 여력이 없다고 말하며 기뻐합니다. 이때 산채로 향하는 그들 앞에 정화가 나타납니다. 도적들은 웬 놈이냐고 묻지만 정화는 그저 밥 내놔 라는 짧은 대답만 합니다. 산적들은 다짜고짜 덤벼들지만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당합니다. 살아남은 도적들은 두목인 오패를 다급히 찾습니다. 백건당 두목 오패, 그는 호북 제1의 대산적이자 수라문 소속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수많은 부하들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집 한 명에게 당해 이 꼴이 되었다며 분노합니다. 정화는 밥 좀 달랬더니 다짜고짜 덤벼들었다는 변명을 하지만 오패는 닥치라며 호통치고는 정화를 향해 돌진합니다. 자신의 앞에 뛰어드는 오패를 향해 창을 휘두르고 지친 기색 없이 오패를 제압합니다. 오패마저 쓰러진 모습을 본 남은 도적들은 경악하고 정화는 이젠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그냥 말로 할 때 다 나가라, 아니면 진짜로 다 죽인다고 경고합니다. 이들은 이미 정화를 괴물이라 부르며 수라문에 알려야 한다고 도망치는데 급급하죠. 간신히 허기를 달랜 정화는 이제 마교주가 자신에게 주입한 마기를 해결하려 합니다. 마기는 끊임없이 혈도를 망가뜨리며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었죠. 정화는 마기를 제거했지만 이미 몸은 철저하게 망가져 무공을 썼다가는 그대로 죽을 지경입니다. 정화는 지금 무림맹이 자신의 생존을 눈치챘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을 없앨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임을 알기에 최대한 빠르고 완전하게 몸을 회복해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그때 산적들에게 잡혀왔던 사람들이 나타나 정화에게 감사하다며 절합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의창으로 오면 음식을 공짜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무르는 동안 식사와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테니 도적들로부터 의창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정화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한편 수라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보고가 올라옵니다. 한 부하가 정체불명의 고수에게 백건당 산채가 털리고 오패마저 죽었다는 소식을 문주에게 전합니다. 수라문의 문주는 부하 만도에게 명령하여 살수들을 데리고 가서 그 고수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제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시각 무림맹에선 맹주의 호출로 주축인 주요 문파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정마대전은 막을 내렸지만 2년 동안 강호 전체를 피폐하게 만든 전쟁이었기에 무림은 여전히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죠. 화산파 장문인 한세민이 먼저 맹주 남궁호에게 질문합니다. 국마곡에서 흑사들을 마교와 함께 전부 몰살시켰다는 것이 사실인지 묻죠. 그때 소림사 방장 황보대사가 사실이라고 대답하며 전쟁 막바지에 피해가 심해 전선에서 이탈한 화산, 아미, 곤륜에는 계획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한세민이 격앙된 목소리로 발언합니다. 흑사대에게 은혜를 입지 않은 자가 과연 이 자리에 있는지를 물으며 자신들의 목숨과 세력을 보존시켜준 이들을 토사구팽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합니다. 제가리경은 흑사들이 전쟁을 치를수록 무림맹조차 통제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으며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흑사를 조직하기 시작할 때부터 거론되던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다들 문하의 우수한 인재들을 흑사의 일원으로 보내지 않고 노비나 거지 같은 천한 것들만 잡아보낸 것이 아니냐며 그들은 죽어도 아무런 문제없는 하등한 인간들이라고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맹주 남궁호가 나서서 이미 끝난 일이니 더 이상 이 일을 거론하지 말라며 회의를 진행합니다. 한세민은 흑사 대장을 회상합니다.
그가 마교군 쓸어버리고 화산을 구했을 때를 떠올리며 흑사대장이 마교군의 포위를 뚫고 자신의 앞에 당도했을 때의 풍모는 영웅 그 자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흑사대장에게 지금의 무림맹은 당신의 목숨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는 없었던 것 같다며 속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한편 정파가 내부 분열을 겪는 사이 호북 지역의 항구 마을인 의창은 흑사대장 정화가 백건당 산채를 정리한 덕분에 잠시 평화를 찾습니다. 출장 중이던 의창 마을의 청년 유가 급히 돌아오자 아이인 동백은 산적들이 괴멸된 이야기를 신이 나서 전해줍니다. 유는 마을을 구해준 고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산채로 올라갑니다. 같은 시각 산채를 노리던 수람은 살수 만도는 단원들을 내쫓고 산채에 눌러앉은 고수가 필시 주민들이 보상을 대가로 마을의 보호를 부탁한 것일 거라 짐작합니다. 그는 수라문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다며 놈을 처리한 뒤에 의창 놈들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부하 살수들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도착해 산채 문을 두드리며 고수를 찾는 유. 아무도 없자 의아해하던 와중에 문이 살짝 열리고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문틈으로 보이는 것은 소녀의 모습. 유는 이 소녀가 홀로 의창을 구한 고수인지 놀라워하며 정화를 대면합니다. 자신을 유라고 소개하며 감사 인사를 전하자 정화는 별거 아니라며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정화는 유의 뒤편에 나타난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을 발견하고 저들이 의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람은 살수 만도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정화는 상대가 8명이고 전원 무공을 익힌 살수들임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유에게 무공을 쓸 줄 아는지 묻자 유는 배워본 적은 없지만 대신 칼은 좀 쓸 줄 안다고 대답합니다. 정화는 자신이 힘을 제대로 못 쓰는 상태이기에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도는 정화가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수라문을 건드린 시점에서 이미 살아날 구멍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바로 그때 정화가 눈으로 쫓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살수들의 중심에 섭니다. 만도는 정화의 움직임이 워낙 빨라 파악할 수 없었고 먼저 2명의 부하에게 문 앞에 있는 유부터 죽이고 오라고 명합니다. 정화는 나머지 6명의 살수들을 보며 재활운동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하고 분노한 만도는 세상 물정 모르는 계집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라며 부하들을 재촉합니다. 정화는 쇠사슬 무기를 사용하는 살수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슬이 묶인 나무봉을 한 번 휘두르자 살수 집단은 일격에 전멸합니다. 그 시각 유도 살수 둘을 제압하고 정화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자신도 강해져서 의창을 지키고 싶다고 제자가 되기를 청하죠. 무공을 익히지 않은 유가 무공을 익힌 살수를 잡은 모습을 보고 흥미롭기는 했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화는 당황합니다. 정화는 순간 귀찮아질 것 같아 적당히 돌려보내려 하지만 문득 무언가를 깨닫고는 제자로 받아주겠다고 선뜻 대답합니다. 기뻐하는 유에게 정화는 우선 이 산채부터 정리해보라고 시킵니다. 유는 수련은 안 하는지 묻지만 정화는 처음부터 다 알려줄 수는 없으며 자신이 시키는 것들도 수련의 일부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잘하면 제대로 가르쳐주겠다는 말에 유는 역시 고수답게 하찮은 일까지 모두 수련의 일부로 삼는구나 감탄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정화는 앞으로 귀찮은 일은 저 애에게 시키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겠다고 속으로 만족합니다. 한편 락양의 무림맹주 남궁호는 흑사대장이 틀림없이 죽었을 것이라는 아들 남궁영의 말을 듣고도 마교주처럼 시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단정할 수 없다며 불안해합니다. 남궁영은 혹시 모르니 수색을 지속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남궁영은 장문인들이 모두 떠나 본문으로 돌아갔으며 곧따로 수라문 토벌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고합니다. 정마대장이 막을 내렸지만 강호가 무법지대가 되자 그 틈을 타 사파 무리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중 사천왕 광무룡의 수라문은 무림맹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이 부담스러웠던 무림맹은 구파일방을 중심으로 수라문의 산하들을 와해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 시각 무당산에서는 무당 장문인 선천화가 제자 장세홍을 부릅니다. 장문인은 마교 다음은 수라문이라며 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난다고 한탄하지만 장세홍은 악인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면
저희 역시 끊임없이 맞서면 될 일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장문희는 호북에서 활개치던 수라문 산하 백건당이 무당과 관계가 돈독했던 도시 의창 일대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는 사형제들과 함께 백건당 놈들을 모조리 소탕하라고 명합니다. 장세웅 일행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라문 산하의 산적들을 소탕합니다. 신문한 산적이 말한 절벽 위의 집이 백건당 본거지임을 확인하고 그곳이 의창과 매우 가깝다는 사실에 놀라 서둘러 일망타진할 것을 외칩니다. 본거지로 향하던 일행은 산길을 지나며 산사태라도 난 듯 크게 무너진 지형을 발견하고 의아해합니다. 장세웅은 그것이 단순한 산사태가 아니라 육중한 무언가로 내리쳐서 생긴 자국임을 짐작하지만 그런 괴물이 이런 곳에 있을 리 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마침내 백건당 본거지인 산채에 도착하지만 산적 속을 치고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텅 빈 무습에 장세웅은 매복일까 의심하며 큰 소리로 산적놈들에게 무당의 영역에서 노략질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때 인기척이 들리고 정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화는 아침부터 시끄럽다며 여긴 왜 이렇게 찾아오는 놈들이 많은 거냐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장세웅은 정화의 모습에 잠시 반한 듯 했다가 돌연 저자는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산적이라며 껍데기에 속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경고하고 정화를 향해 칼을 겨눕니다. 정화는 자신이 산적이냐며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이미 칼을 휘두르는 장세웅에게 말은 닿지 않습니다. 장세웅은 공격이 닿지 않자 정화가 고수임을 직감하고 산적 따위를 상대로 무당의 검을 써야 한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낍니다. 세웅은 정화에게 산적 나부랭이 치곤 움직임이 쓸만하다며 말하고 곧바로 무당의 태극검을 펼쳐 보입니다. 압도적인 정파의 검기는 정화의 무력 앞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정화는 배신자들에 대한 분노가 담긴 싸늘한 눈빛으로 쓰러진 장세웅을 내려다봅니다. 그녀는 무림맹이 보낸 것이냐며 싸늘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한편 무림맹에서는 16일간의 수색에도 흑사대장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표가 내려집니다. 맹은 흑사대장의 생존 가능성을 우려하여 맹에 속한 모든 문파에게 흑사대장의 생사 확인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흑사대장의 생존을 묵인하거나 보호해주는 자는 맹을 배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척살할 것이라는 엄포까지 내려집니다. 이 소식을 접한 무당 장문인 선천화는 남궁호가 자신이 키운 범에게 물려 죽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혀를 차고 흑사를 배신한 자신들이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깊은 죄책감에 잠깁니다. 시간이 흘러 의창의 한 방에서 장세용이 눈을 뜹니다. 그를 간호하던 유와 마을 사람들은 그가 일어난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유는 소저에게 덤비고도 살아남았으니 운이 좋다며 자신들이 때맞춰 오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합니다. 장세용은 자신이 산적과 싸우던 것이 아니었냐고 묻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산적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장세용은 자신이 제대로 헛발질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사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세웅은 정화와 촌장에게 제대로 사죄합니다. 무당과 의창의 오랜 관계 때문에 장문인이 자신들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는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2년 전과 같은 무력함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다고 다짐합니다. 밤이 깊어 장세웅은 산채에 있는 정화의 거처로 찾아갑니다. 그가 소절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백건당의 잔당인 호정, 막비 그리고 종효였습니다. 종효는 장세웅을 보며 무당에서 왔느냐고 묻고 자신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며 무당놈들이 오패를 죽이고 산채를 차지한 것이 아니냐고 물어붙입니다. 장세웅을 오패가 누구냐며 어리둥절해합니다. 종효는 시침이 떼지 말라며 장세웅을 공격합니다. 그는 어제부터 무당 일행을 미행해왔으며 그들이 산적들을 족치고 이 산채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합니다. 이 근방에 오패를 죽일 만한 놈은 무당파뿐이라고 확신한 그들은 장세웅이 혼자 다닐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종효가 다시 공격하자 장세웅은 아까 정화에게 당했던 곳에 통증이 재발하며 위기에 처합니다. 백건당의 다른 2명도 합세하고 종효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정화가 나타나 종효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냅니다. 종효는 처음 보는 정화를 개집이라 칭하며 주제도 모르고 끼어든다고 위협합니다. 정화는 그저 뭐래라며 차갑게 응수하고 종효는 일격에 사망합니다. 정화는 장세웅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덕분에 살았다며 고마워하던 장세웅은 문득 정화의 팔 보호대와 피 묻은 창을 알아봅니다. 그의 뇌리에 과거 전쟁터에서의 기억이 스칩니다.
마교의 장수에게 죽임당할 뻔했던 자신을 흑사 갑옷을 입은 정화가 나타나 구해줬던 그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장세웅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눈앞의 정화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바로 흑사 대장 정화였음을 깨달은 장세웅.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무린맹의 명령을 따라 그녀를 배신할까요? 아니면 과거의 은혜를 갚기 위해 맹을 등지게 될까요? 한편 백건당의 잔당까지 쓰러뜨린 지금 이들의 배후인 수라문의 본문에서도 정화의 존재를 눈치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방이 적인 이 의창에서 아직 상처조차 회복하지 못한 정화는 과연 무사히 살아남아 복수의 칼날을 겨눌 수 있을까요? 배신당한 흑사의 창끝이 향할 곳은 어디일지,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네이버 웹툰에서 흑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 첨부해둘게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